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헌법재판소 이야기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소. 사실 저는 이 헌법재판소가 믿기 어려운 곳이다. 좀 조심해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한동안 좀 그럴싸하게 잘 움직인다. 그래도 헌법재판소가 우리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린 건 아니다. 뭐 그런 좀 희망적인 얘기들이 좀 그동안 나왔었죠. 문영배 재판관이 이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지킬 건 지키네. 정영식 재판관 보면서 야, 정영식 생각보다 제정신이 박혀있는 놈이네 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정영식 재판관도 그렇고 그리고 문영배 재판관도 그렇고 윤석열한테 무슨 약점이 잡힌 건 아닌가 싶을 정도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는요, 바로 그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끌려다니는 헌법재판관들, 윤석열한테 약점 잡혔나입니다. 제가 왜 이 주제를 준비를 했느냐 하면요,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헌법재판, 특히 윤석열 탄핵심판 같은 경우에 다음 주 화요일쯤이면 심리가 마무리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이 지난 목요일에 재판을 마무리 지으면서 19일에 한번 기일을 잡겠다. 이날은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한번 가지고 와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양측의 입장을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건 뭘 의미하느냐? 사실상 재판을 마무리 짓겠다. 결심 절차로 들어가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희한한 발표가 하나 더 있었어요. 다음 주 18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 목요일 2월 20일에도 심리를 열기로 했다는 겁니다. 2월 20일에는 그동안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던 한덕수를 부르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한다는 조지호 경찰청장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고요. 한 벌 더 나아가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 이미 한 번 출석했는데 윤석열 측에서 꼭 불러다가 한번 족쳐야겠다라고 하는 바람에 그 사람도 불렀습니다. 셋 다 윤석열 측에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람이에요. 부르나 마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지호는 아파서 못 나온다고 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혈액암이에요. 혈액암. 오늘 내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한덕수는 지가 공개석상에 나와가지고 계엄에 반대한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불러서 뭐 어쩌자고? 뭘 부르게 듣겠다고? 홍장원 이미 진술했잖아. 그런데 왜 또 불러요? 네, 어떻게 하든 간에 홍장원 물어뜯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부를 필요 없는 증인, 이미 불렀던 증인, 그리고 도저히 사정상 법정에 설 수 없는 증인, 이런 사람들을 기어이 끌고 내오는 겁니다. 내란 사건에서요, 보통 웬만큼 아파서는 보석이 안 나옵니다. 근데 조지호 경찰청장은 내란 사건의 주요 업무 종사자이면서도 보석으로 석방입니다. 왜냐? 이 사람 진짜 아파. 암이야, 암. 혈액암. 요새 뭐 조금 다르다고 합니다만 한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혈액암 이러면 백혈병이라고 알려져 있던 그런 무시무시한 질병입니다. 그런 사람을 굳이 끌어내겠다는 거예요. 안 해도 될 사람, 이미 한번 나왔던 사람, 도저히 아파서 나올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을 기필코 끌어내겠다라는 게 윤석열의 전략이었고, 이건 사실은 시간 끌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이 시간 끌기 전략에 헌법재판소가 여지를 줘버렸습니다. 그래, 니들 하자는 대로 한번 해줄게.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 한 번 더 열어줄게 했는데 그날이 하필이면 뭐? 윤석열이 지금 구속 취소, 윤석열이 구속을 취소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냈는데 그 심리가 열리는 날이 20일입니다. 날짜가 딱 겹쳐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윤석열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그날 출석이 어렵다. 재판이 다른 재판도 있다. 그러니 미뤄달라. 이렇게 되면 언제? 예, 한 주가 또 미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선고가 미뤄지게 되고요. 선고가 미뤄지게 되면 자칫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임기를 마치기 전에 결론을 못 내릴 수가 생깁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윤석열이 노리는 바가 그거거든요. 지금 헌법재판 지금처럼 진행돼 가지고 윤석열한테는 승산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 얘는 오로지 시간 끌겠다는 겁니다. 문영배 이미선 날아가고 나면 그 자리를 대통령이 채울 거니까 최상목 시켜서 지편 채워 넣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탄핵을 피하겠다는 게 윤석열의 꼼수예요. 마은혁 재판관은 포함 안 시키게 만들고. 이게 너무나도 뻔히 보이는 속셈이었는데 이 속셈에 헌법재판관들이 말려들고 있습니다. 아니 일부러 말려들고 싶어 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약점을 단단히 잡히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런 기사가 났어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기일을 연다고. 한덕수, 조지호, 홍장원 이 세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한덕수는 얘 부를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한번 기각했던 사람이에요. 조지호는 아파서 못 나오는 사람, 홍장원 이번이 두 번째 출석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올 필요가 없는 사람, 이미 나왔던 사람, 아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사람, 그런데 윤석열이 기필코 불러달라고 했던 사람, 이 사람들을 불러주겠다는 거야. 일부러 날짜 하루 더 만들어가지고.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몰라요. 헌법재판소는 최대한 윤석열한테 꼬투리를 잡히지 않겠다. 절차적 꼬투리를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다고 해서 윤석열이 꼬투리 안 잡을 것 같아요? 잡습니다. 또 잡습니다. 또 잡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은 어떻게 했느냐? 20일 날 나 출석 못한다. 따로 잡아달라면서 기일 연장 신청을 내버렸어요. 말씀드렸다시피 헌법재판소는 다음 주 18일 날 심판기일을 하루 더 잡고 2시간씩 입장 정리를 하라고, 양측이 2시간씩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줄 테니까 이날 입장 정리하라고. 이게 뭐 말합니까? 재판 마치겠다는 소리였어요. 그런데 딱 하니 20일 날 또 심리를 연다고? 이거는 윤석열의 벼랑끝 전술에 말려든 겁니다. 윤석열이가 뭐라고 협박을 합니까? 지금처럼 헌법재판 진행이 되면은 변호인들이 다 일괄 사임하겠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죠. 윤석열은 법정에 안 나오겠다고 큰 소리를 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놓고 깽판을 부리겠다는 거죠.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측이 깽판을 못 부리게 하려고 이렇게 여지를 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게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20일 날 변론을 한다겠다고 했더니 변경을 해달라. 기일 변경 신청을 내버렸어. 왜? 그날 형사재판이 있는 날이다 이거야. 윤석열이가 지금 구속 취소를 해달라고, 구속이 지금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 이 소송의 기일이 20일인 겁니다. 윤석열로서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말 그대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거에 속하니까. 이렇게 되면 연기를 시켜줘야 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언제? 2월 25일이 됩니다. 자, 날짜를 한번 잡아볼까요? 제가 한번 날짜를 한번 표시해 볼게요. 달력을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18일 날 원래 열 예정이었죠. 그리고 20일 날 열 예정이었습니다. 원래 18일 하루만 열기로 돼 있었는데 윤석열이가 굳이 증인을 추가로 요청하면서 20일 날 한 번 더 열기로 했어. 그런데 윤석열이가 20일은 안 돼. 20일 안 돼. 그날 날 다른 재판이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옮겨줘야지. 그럼 25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날 끝났어야 될 재판이 일주일 더 가게 된 겁니다. 이날은 못한다고. 참
이걸 어떻게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약 2주 정도의 평의가 벌어진다고 할 것을 했을 때 빨라야 3월 13일 날 선고가 나오게 됩니다. 3월 13일. 원래는 제가 3월 6일쯤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3월 13일로 미뤄져 버린 겁니다. 일주일 뒤로 미뤄지는 거예요. 빨라야 3월 13일입니다. 자칫하면은 3월 20일까지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재수 없으면 3월 27일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면 4월 15일이 헌법재판관 문영배 이미선의 임기 만료인데 이날까지 자칫했다가는 헌법재판 윤석열 탄핵심판을 마치지 못할 우려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윤석열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였고요. 바로 거기에 뚜벅뚜벅 걸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윤석열한테 끌려다니다가 외통수로 걸려버린 거죠. 자, 경향신문에서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중대 결심을 하겠다라고 경고를 하니까 헌재가 속도 조절을 한다. 참, 중대 결심을 하라 그래. 하라 그러라고. 에? 이게 뭐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헌법 질서를 지키지 않겠다라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지가 검사할 때는 무슨 짓을 했는데 이게 검사들이 이래서 문제인 거예요. 지들이 검사로서 피의자들, 피고인들 족칠 때는 정말 무자비하고 정말 택도 아닌 거 가지고 법이라고 우겼던 놈들이 이제 와서는 자신은 억울하다라는 식으로 자신이 했던 그대로 돌려받고 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내로남불이라고 그러는데 내로남불의 전형이 그야말로 검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누가? 헌법재판소가. 이러니 우리 시민들 속에 천불이 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민들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도대체 문영배고 얘네들 뭐가 꼬투리 잡혔냐, 무슨 약점이 잡혔냐 물어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문영배 재판관 계속해서 지금 두들겨 맞고 있었죠. 뭐 하다못해 자기 고등학교 동문 카페에 음란물 올라왔다고. 아니 문영배 동문 고등학교에 카페, 고등학생 동문 카페에 거기에 음란물 올라온 게 문영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사퇴하라고. 나경원 또라이 같은 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배현진이 이 얘기를 처음 했다 그러던가요? 자, 아무튼 온갖 시비를 걸었습니다. 나중에는 검사까지 나서가지고 정말 가짜는 소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의 벼랑 끝 전술, 윤석열의 꼬투리 잡기 생트집 전술에 여지를 주면서 서서히 거기 말려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단호하게 거절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나름 윤석열한테 꼬투리를 안 잡히고 최대한 헌법재판 결론을 부드럽게 원만하게 끝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윤석열은 절대로 결과에 승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절차를 뭐 조심하게 하고 고르고 또 골라서 한 발 한 발 진짜 살얼음판 내딛듯이 나가도 윤석열은 시비를 걸 겁니다. 이미 걸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따라서 지금은 여지를 주면 안 되는 겁니다. 윤석열은 아마 이 여지를 붙잡아 들고 거봐, 아싸, 됐어. 우리 계속 밀고 나가도 돼. 요렇게 나올 거예요. 실제로 그러고 있고요. 지금 보세요. 윤석열 주변에 있는 놈들 하나같이 빨갱이 타령입니다. 헌법재판관이 좌익 빨갱이래. 예? 심지어 가깝지도 않는데
뭐 문영배 재판관이 옛날에 뭐 북한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는 등, 문영배가 이재명과 가깝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지들을 마구 늘어놓았습니다. 심지어 헌법재판관 동생이 무슨 일을 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변호사 역할을 해준다는 이유, 변호사 역할을 하고 있다.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다. 정의연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을 시비 걸어서 이미선 재판관을 물러나라고 어거지까지 씁니다. 자, 그러면 윤석열한테 여지를 주면, 그래서 윤석열한테 당근을 주면 이런 말 안 하느냐? 아니요. 앞으로 더 할 겁니다. 헌법재판관들도 이걸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지 않을 겁니다. 검사들의 습성이란 게 원래 그렇고 윤석열의 기간의 행보가 그러했습니다. 여지를 주든 안 주든, 지 말을 좀 들어주는 척 하든 안 하든, 윤석열과 검찰과 적폐들은 또 무슨 희한한 꼬투리를 잡아서 또 시비를 걸 거예요. 보세요. 동문 카페에 올라온 음란물을 문영배랑 갖다 붙이는 거, 그거 누구 상상이나 합니까? 그리고 10년 전, 15년 전에 댓글 단 거 가지고 친분이 있다라고 어거지 쓰는 거, 이거 어디서 배워먹은 사기입니까? 근데 이런 사기 행각을 윤석열과 국힘당은 전혀 부끄러움 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 새끼도 보세요. 에? 이제는 아예 이재명과 문영배가 가깝다라고 그냥 낙인을 찍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영배 물러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안 가깝다고. 15년 전에 댓글 단 게 다라고. 아니, 저 같은 경우에 하루에도 댓글이 몇백 개씩 달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저 다 친한 사람인가요? 참.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국힘당이 하는 짓은 그냥 생트집입니다. 이 생트집 달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놈들은 싸다구가 약이죠. 몽둥이가 유일한 해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질질 끌려다니니까, 그래서 20일 날 그래 니들이 원하는 증인 불러다 줄게 라고 했더니 아이고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뭐라 그래요? 20일 날 나 못 가. 더 연기해줘. 물에 빠진 놈 건져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연기해줬더니 그날 또 안 된다고? 뭐야? 그러니까 윤석열이나 국힘당이나 원래 기본 틀이, 행동 양식의 틀이 그래요. 간혹가다 우리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면은 협치 운운하는 자들이 있죠. 근데 협치한다고 대화하려고 그러고 양보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예, 저쪽 새끼들은 바로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분열시키려고 하거나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또 다른 억지를 쓰고 더 강한 요구를 해왔어요. 욕심이 끝이 없는 놈들이야. 그거를 알면서도 당했다? 솔직히 문영배 너 무슨 약점이 물려서 그러는 거냐?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정영식이 뭐 물렸나? 아니면 김형두가 물렸나? 누가 물렸는데 이러는 겁니까?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 한번 보세요. 선거 기간 큰 난리가 나는 그 난리통에도 1분 1초가 아까운 그 시점에도 김동연 부장판사 이재명 불러가지고 재판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윤석열은 시간 주고 원하는 대로 다 만들어주고 그래요? 이화영 부지사 항소심에서 추가로 낼 증거가 있고 추가로 볼 증인이 있다면서 재판 한 번 더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청했는데 재판부 어떻게 합니까? 수원고등법원 재판부 단칼에 거절해버리고 재판을
후다다닥 끝내버렸어요. 석 달 만에 끝내버리고 거의 매일 재판 열어서 그냥 2, 3주 만에 마무리를 지어버렸습니다. 그래놓고 1심과 똑같은 1심 판결문을 복붙한 판결을 또 내렸죠. 네. 지금 우리한테 벌어진 일들이 이렇습니다. 왜 이재명한테는 안 된다고 하면서 윤석열한테는 그렇게 벌벌 매는데 법이 만인에게 평등해야 되는데 만 명한테만 평등하다라는 그런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정신 좀 차렸으면 합니다. 뭐 지금은 아직까지 평가가 나쁘지 않아서 시간 조절을 한다, 속도 조절을 한다 이렇게 나오고 있지만 아니요, 속도 조절 아닙니다. 윤석열한테 끌려다니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가장 현명한 판사들이 모였다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윤석열 같은 이런 내란 역적들한테 질질 끌려다닌단 말입니까? 아, 참. 뭐가 물렸는지 모르겠지만 물린 게 있으면 차라리 사퇴하세요. 아우, 정말.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6분 지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만 그래도 또 우리는 우리의 할 일, 해야 할 일들을 끊임없이 또 해 나가야겠죠? 자, 두 번째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세 번째 주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